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한동훈은 6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통화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새 정부의 인선과 노선 때문이라며 글을 올리는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석 국정원장 지명자는 모두 실패한 햇볕 정책의 핵심 인사들입니다. 이종석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표적인 친북 반미 인사로 지목된 인물로 한중 관계를 미국 캐나다 관계에 비유했던 인물입니다. 트럼프 일기가 경악했던 2019년 지소미아 파기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역시 장관급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후 몇 시간 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가 첫 통화를 합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축하의 사의를 표했고,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방미 초청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두 대통령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획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다.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무 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오늘 통화는 친근하고 격이 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두 대통령은 대선 과정의 다양한 에피소드와 경험도 나누었다. 특히 서로가 겪은 암살 위험과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다는 데 공감했다. 두 대통령은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트럼프 모자를 선물 받은 일화를 소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관심을 표하면서 높은 명성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을 곧 뵙게 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했다. 지난 김현정 보좌관이 회의장 밖에서 야구팀 이야기로 미국과의 협상은 끝났다는 에피소드처럼 트럼프가 전 세계 어느 지도자와도 공유할 수 없는 암살 테러를 이재명 대표와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불고래 이재명, 불사신 이재명의 이미지를 가장 배우고 싶은 것이 현재 위기의 트럼프가 아니겠습니까? 국익을 위해서라면 트럼프 다리사이도 지나갈 수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애국을 기반한 실용주의적 외교가 철저한 국익과 장사치인 트럼프에게 관심과 묘한 경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반면 개인 사저에서, 그것도 개인 폰으로 바이든과 통화했던 윤석열은 바이든의 푸들이 되어 쌍따봉을 날리고 백악관 가서 노래도 부르고 미국 의회에서 영어로 연설하고 개줄도 선물 받으며 그야말로 미국 광대 노릇을 똑똑히 했고, 그러니 국제회의에서 바이든에게 무시당하기 일쑤라 화를 참지 못한 윤석열이 바이든 날리면 뒷담화를 하다 폭망했고, 핵무장했다는 헛소리에 개망신도 당하고 결국 미군 암살을 통해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으로 애초에 미국 싱크탱크가 예고했던 대로 미국이 감당할 수 없는 사고를 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윤석열보다 늦게 미국과 통화해서 문제라는 게 얼마나 코미디냐 이겁니다. 더군다나 통화가 지연된 것이 트럼프의 자국 내 정치 상황도 있겠지만, 정진석이 용산 무덤을 만들어 놓고 간 이유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수를 사서 출근해야 하고 티타임을 가질 티백조차도 없으며 인터넷도 안 돼요. 개인 휴대폰에 인터넷을 연결하여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고, 프린트 연결도 안 돼요. 휴대용 프린터에 문서를 출력하고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구석기 동굴 안에서 미국과 통화해야 하는 꼴이 아닙니까? 이러니 한동훈이가 뭘 아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라방이나 하면서 돌돌이나 돌려야겠지요.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와의 정상회담도 당연히 이루어지겠지요. 윤석열은 2022년 G7에서 패싱당했고 2024년 G7에서도 패싱당합니다. 다만 일본이 의장국이었던 2023년 기시다가 윤석열을 초청해줍니다. 자, 이러니 이제 국뽕에 서막이 올랐고 외교천재 이재명의 활약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자, 내란하면 빠질 수 없는 자가 바로 조태용 국정원장이 아니겠습니까? 지난 1월 22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어록이 탄생한 윤석열 내란 특조에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보고를 보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보고를 거부하신 겁니다. 제가 정무직에 때 얘기하지 않는 것은 내용 자체가 너무 민감한 부분이라서 다른 사람들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무직 회의를 마치고 제 보좌관에게 원장님께 보고 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는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서둘러서 원장님실로 보고를 들어가는 것을 비서실 직원들이 다 봤으니까 아마 보고 드렸던 것 자체를 다르게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물려고 들어가니까 원장님께서는 그 정무직 회의를 하셨던 그 소파에 그냥 앉아 계셨고, 제가 앉자마자 원장님,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통령님께서 해외 출장을 이미 출발하셔서 아마 국내에 안 계신 줄 알고 저에게 전화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뜻은 원장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해외 출장이 있으셨어요. 아마 국정원 정도의 출장은 대통령께서도 아셨을 테니까 아마 착오인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 이외에는 저에게 전화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아무 말씀 없었습니다. 더구나 비상국무회의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고 오셨을 텐데도 비상국무회의에 갔다 왔다라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좀 놀라시라고, 근데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소 의외의 답을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래서 아니, 지금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더구나 정무직 회의도 지금 TV에서는 계엄군과 시민, 경찰, 국회 관계자들이 엉켜서 정말 국가의 초유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순회회의에서의 어떤 결론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럼 그 야간 동안은 뭘 한다는 겁니까? 근데 제가 원장님께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고 하면서 방첩사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을 잡으러 다닙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원장님, 그래도 최소한의 업무 방향이나 지침은 주셔야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앉았던 소파에서 일어나서 가버리셨어요.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조태용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쟁점이 홍장원 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고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해서 그것들이 정치인을 체포하는 걸 알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게 저하고 대화하기 전에 다 벌어진 일입니다. 그걸 저한테 보고를 했다고 하는 거고요. 저는 못 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홍 차장이 계속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그 12월 3일 밤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들었던 얘기는 대통령이 전화하셨다. 그거 보고했습니다.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셨다. 그것도 보고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얘기는 대통령 지시로 보고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체포 지시, 더더군다나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첩사령관과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지시를 내려야 될 상황에서 내리지 않고 갔다고 하는 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국정원 직원들, 또 국정원 전체의 명예가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 같은 말씀을 제가 수사 과정에서도 다 소상히 소명했습니다. 다 사실이 아닙니다. 네, 뭐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지겠. 다 얘기를 해서 네. 진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6일보도 경찰청 비상계엄 특수단의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보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판단이 담겨있다는 것인데, 조태용은 계엄 당일 저녁부터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비상계엄 관련 임시국무회의에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해 내란 모의에 참여했고, 이후 국정원 지휘부 정무직 회의에서 내란 모의 사실을 은폐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홍장원 1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해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자, 이런 조태용이니 결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게 할 것이라는 홍장원의 경고처럼 그동안 있어왔던 조태용의 국정원의 위헌과 불법의 행위들은 더 있겠지요. 원세훈과 여럿 국정원장들이 어찌되었든 형을 살고 나왔으나 과연 조태용은 살아서 감옥 밖에 나올 수 있을까요?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